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익주식입니다. 어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또 한 번 크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약 25% 정도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120일 저항선을 뚫고 지수가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이런 상태에서 저는 어떠한 종목들 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대응하는 종목은 에너지 트랜스퍼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드스트림 기업으로 원유를 캐내는 업스트림 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해내는 기업입니다. 어제가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배당락 날이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원유 섹터들을 포함해 에너지 트랜스퍼에서도 6%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트랜스퍼는 악재보다 오히려 호재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원유 값을 낮출 수도 있다는 말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의미이고요. 그 말인즉슨 더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제공하는 손경환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에너지 트랜스퍼를 어제 추천한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섹터가 바로 에너지이고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미 이전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캐펙스를 줄이면서 부채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배당금을 과거와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의 배당금은 7.39%이면서 경영진에 의하면은 앞으로 12%까지 올려놓을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 에너지주이면서도 배당주를 잡아나간다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배당에 대한 세금은 30% 정도라고 하는데 30% 정도를 세금으로 떼간다고 해도 충분히 높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낮은 PE 멀티플입니다. 지금 에너지 트랜스퍼의 PE 멀티플은 6.3 정도로 너무나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 에너지 트랜스퍼의 멀티플은 9 정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그렇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21%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13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젯밤에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매수를 한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만 해도 9%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난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나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엔비디아는 드디어 오렌지 선의 영역인 35 정도의 멀티플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번 엔비디아와 AMD 분석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엔비디아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 저로서는 엔비디아가 170달러 정도대 진입을 하였을 때 그때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가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떨어졌고 일반적으로 49라는 높은 PE 멀티플 프리미엄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제는 35라는 정도의 멀티플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굿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자신의 그만큼 분할 매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바로 AMD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갖고 있어서 AMD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법 괜찮은 밸류에이션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AMD는 지금 25 정도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AMD 또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AMD가 16% 정도 하락하여 72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그것은 PE 멀티플 16 정도로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평가이므로 평소에 AMD를 사고 싶은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충분히 70달러대 평단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퀄컴과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퀄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퀄컴 또한 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 중 하나로 PE 멀티플은 단 12.25밖에 하지 않으며 저는 퀄컴이 적어도 15의 멀티플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15 정도의 PE 멀티플을 받는다면 퀄컴의 주가는 189달러대로 지금으로부터 40% 정도는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멀티플뿐만이 아니라 DCF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퀄컴의 적중가는 184달러가 나오므로 제가 봤을 때 퀄컴은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ET, 엔비디아, AMD, 그리고 퀄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 락다운은 현재 진행 상태이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스닥은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만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Fear and Greed 인덱스는 22 정도로 Extreme Fear를 가리키고 있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이제 꺼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들 공포를 느낄 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도 지금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는 반면 모두가 환호를 하고 있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쯤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참고로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가 비중을 늘리는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프리 캐시플로우 흑자이면서도 프리 캐시플로우 머신 기업들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프리 캐시플로우를 내주고 있는 마진율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는 충분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약한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덧붙여보고 싶은데요. 이러한 방법은 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해왔던 방법으로 이미 크게 물렸으면서도 물타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면은 저라면 차라리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정말 탄탄하고 미래전망 좋은 그리고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시장과 함께 떨어질 때 그때 꾸준히 헤비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마켓이 왔을 때 수익을 내게 된다면은 물린 종목이 주고 있는 손해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기에 그때 좀 털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대응한 종목들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